안녕하세요, 황금박쥐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3월 27일입니다 오늘 안산으로 대형 견인차 트레일러 면허시험 재도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깝게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주말에 황만장에 오신 많은 라이더분들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나요? 이러고 정말 많이 관심들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가고 있고요. 오늘은 정말 만약에 떨어진다면 재접수하지 않고 그냥 돌아올 예정이고요. 이왕이면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면 더 좋겠죠. 오늘은 안산에서 찾아보니까 면허시험장 근처에 대대 순댓국집이라고 그냥 맛있는 집, 맛집으로 소개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가서 순댓국으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면허시험장으로 이동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황만장에 오시면 다들 그 장소가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구했니,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황만장 지금의 장소로 이사 오기까지의 스토리가 사실은 있어요. 이건 조금 이야기도 길고 투머치 스토리인데, 초창기에는 제가 글로 이사 오게 된 경위를 저희 캠퍼들이나 저희 지인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듣는 분마다 다들 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또 그런 인연도 있구나 라는 또 의구심 많이들 희한해 하셨고, 또 그곳과 제가, 그러니까 황금박쥐가 인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드릴까 합니다. 캠핑의 맛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 3살 땐가 그때쯤에 이제 같이 캠핑을 했는데 캠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평에 자리를 잡고 캠핑장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2011년도예요. 앞에 화학산 바로 아래에 있는 화학리라는 마을이었고, 앞에 계곡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곳 그 주인 어르신 건강하게 잘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과의 이제 불화로 인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왜냐면 또 그쪽 어르신 가족들이나 그쪽에서 보시면 또 그렇지 않다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저하고 그곳하고 이제 인연이 맞지 않아서 저는 이제 그곳 장소를 떠나기로 했고, 그래서 랩이나 이런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금박쥐 캠핑장을 치면 가평점도 나오고 춘천점도 나와요. 예, 가평점이 제가 예전에 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거기를 정리하고 다른 캠핑장을 이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많은 곳을 알아봤어요, 진짜. 왜냐면 가평은 임대로 들어가는 거였고, 해보니까 그래, 이게 내 땅에서 내 소유로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큰 포부를 가지고 와이프를 설득을 하고 이제 일명 임장을 다닌 거죠. 좋은 장소를 찾아서 동네 시골에 있는 부동산들, 작은 부동산을 다 이제 물어봐서 여기저기 정말 많이 찾아다니고, 또 여기 괜찮은 곳이다 하면 가서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임야인데 제가 그때 찾았던 게 3,0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했고, 그리고 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적이 좀 드물고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너무 딱 맞는 곳이 있다면 이제 저를 데리고 간 한 부동산 사장님과 쫙 동행을 했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평지가 아니라 3,000평은 3,000평인데 거의 절벽 수준과 가까운 만큼의 비탈진 산이에요. 아니 여기다 어떻게 캠핑장을 하냐 그랬더니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흙을 받아서 메꿔 갖고 하면 이런 게 정말
땅의 가치가 오르는 거지 라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계단식 캠핑장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경사가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가파르고 그거 흙을 다 받아서 메꾸려면 제가 보기에는 땅값보다 흙값이 더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고 이런 데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더 좋은 데 없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진짜 자신이 너무너무 아끼던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조금 비싸. 그래갖고 알겠으니까 일단 구경이나 합시다 하고 갔는데 앞에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그 앞에 주차를 하고 언덕이 살짝 있는데 한눈에 딱 봐도 저 위에는 평지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게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걸어 올라가는데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갖고 안에 누가 개를 키우시나? 그리고 딱 봤는데 그 토지 한가운데 사찰이 있어요. 절이. 그 땅의 주인 어르신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잘 따르던 스님에게 그 토지의 가장 중앙 부분을 사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께 토지를 이렇게 기증하고 가는 거를. 토지가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가운데에 있는 딱 정중앙 1,000평을 스님한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냥 무상증자를 하신 거예요. 절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 절이 있고 나머지 이제 둘레에 있는 땅을 자손들이 팔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캠퍼들은 가면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하잖아요. 제가 아니 가운데 스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캠퍼들이 와서 고기를 구워 먹겠냐. 아무튼 뭐 이럴 만큼 그 기억나는 장소 두 군데가 있는데 정말 별의별 희한한 땅도 많고 여기저기 가보고 박쥐 부인하고 막 이렇게 같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아이고 전화가 왔네. 그 박쥐 부인하고 땅 토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정말 많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박쥐 부인도 지쳐가고 저도 살살 지쳐갔어요. 그럴 때쯤 이제 박쥐 부인이 그러면 여기저기 찾지 말고 가평에 있는 그 땅을 영감님을 설득해서 차라리 거길 사자. 우리가 거기에 애정도 많이 들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은 나름 꾸미고 캠핑장으로 읽어놨고 또 우리 캠퍼들이 그걸 좋아해 주시고 우리를 좋아해서 많이 해서 좋아해 주시니 거기를 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긴 그 영감님에게 그 토지를 우리가 사서 영감님이 없다면 그럼 트러블이 생길 일도 없겠다 해서 그 영감님에게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영감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싸움도 잦아져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약간 대화도 좀 소원해지고 약간 어색해질 때쯤 그때 저희가 가평에서 캠핑장을 한다고 호평동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원래 안양이었는데 남양주 호평동으로 이사를 와서 그때 안양에선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서 호평동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는 어쨌든 저녁 밥상은 차려야 되니까 와이프가 밥하고 뭐 쌀 씻고 뭐 이러는 찰나에 저는 너무 답답해서 차를 타고 그냥 일단 쭉 나왔어요. 남양주에서 경춘국도를 타고 가평을 지나서 또 전화가 제가 차를 끌고 남양주에서 그 가평을 지나는 그 경춘국도를 타고 쭉 오다가 그냥 드라이브 삼아 나온 거예요. 마음도 답답하고 쭉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알죠. 춘천으로 들어가는 그 팔미 사거리라는 교차로가 있는데 제가 그때 왜 저래 앞서 왜 저래 그 춘천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해서 남춘천 방향으로 가다가 그 고갯길을 하나 넘고 쭉 가다가 지금 저희 캠핑장을 올 때 건너는 그 다리가 있어요. 두미교라고. 그때 약간 날씨가 흐려서 아침까지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쳐서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의 그 홍천강 바로 위에 있는 그 산에서 그 용구름이라 그러나요? 왜 비가 그치고 나면 수증기가 이렇게 산측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다리 위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그 강풍경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혼자 와, 이런데 캠핑장 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있는데, 다리 위에서 이렇게 강을 따라 보고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밑에 저기 강가 옆으로 길이 하나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은 어떻게 내려가나 하고 다리를 건너는데 왼편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서 그걸로 내려갔다가 지금의 그 장소를 발견하게 돼요. 그 강길 따라 조금만 가다가 그때는 그 장소에 소나무 식당이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배도 고프고, 그래서 식당이라고 써있길래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이렇게 걸어서 막 갔어요. 근데 언덕 위를 지금 우리 황만장에 보면 그 카페 바 위로 올라오는 그 언덕 길을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는데 그 툇마루에 앉아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막 밤을 죽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밤은 그 사실 제가 그 원래 하던 가평 캠핑장을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원인이 밤이었어요. 제가 빌렸던 그 장소가 밤나무 밭이었는데 언덕길을 딱 오르는데 그 할머니가 뒷산에서 고르던 산에서 주워온 밤을 이렇게 벌레 먹은 밤을 고르고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식당은 이제 안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네, 식당은 안 합니다 하는데, 할머니가 밤 고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할머니 옆에 턱썩 그냥 앉았어요. 툇마루에. 원래 잘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데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밤 고르시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장소가 너무 좋아요, 너무 멋지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그럼 젊은이가 사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2014년도였는데 2월 달에 거기 어르신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그게 10월이었거든요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난 게. 진짜 팔 거면 저하고 계약하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뭔가 얼굴 표정이 되게 환하게 막 밝게 와이프 이름을 부르면서 막 하니까 와이프도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오늘 우연치 않게 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곳이 있다. 근데 와이프는 그때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자기는 땅 보는데 같이 따라가지 않겠다 했었거든요. 와이프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캠핑장 하지 말자 막 말렸었고, 그 땅을 지금 원래 하던 가평 땅을 사지 않으면 캠핑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거길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도 막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원래 다시는 같이 안 찾아가겠다, 땅 보러는 안 가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표정이 좀 많이 밝았나 보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제 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래저래 해서 와이프하고 땅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러 왔습니다 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좀 천천히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일단 할머니를 모시고 그러면 제가 당장에 큰 돈은 없으니 가계약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부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서를 쓰고 먼저 100만 원을 붙여드렸어요. 근데 부동산에서도 그랬어요. 가계약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다. 근데 제가 그게 2014년도 10월이었으니까 제가 12월 말일까지 이 계약서에 준비된 계약금이나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할머님 용돈으로 쓰셔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가계약금을 드렸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그때 이제 황금박쥐 캠핑장을 이어서 할 사람을 이제
부랴부랴 해서 할머니께 이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제 11월 말일까지 제가 잔금 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나씩 가평에 있던 제 캠핑장 짐을 미리 좀 옮겨놔도 되겠습니까? 이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드렸기 때문에 할머니가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 해서 물건을 가평 거를 제가 1톤 트럭을 하나 사서 가평에 있던 물건들을 이쪽 춘천으로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날랐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계속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2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당시에 춘천하면 한림대학병원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어르신은 한림대병원에서 돌아가셨겠네요. 그때 할머니가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춘천하면 뭐 유명한 병원이 한림대병원이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저기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에서 돌아가셨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평촌까지 갔어요? 내 딸네 집이 안양 평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한림대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물론 돌아가신 해가 똑같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몇 해 전에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할머니께 소름 돋는다고. 왜 소름 돋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평촌 한림대에서 돌아가셨는데 혹시 두 분이 하늘에서 만나서 우리 마누라는 땅을 팔아야 되고 우리 아들은 땅을 사야 하니 둘이 인연을 맺어줍시다. 땅을 사고 팔게 서로 인연을 맺어줍시다. 이렇게 한 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날 여기까지 와서 여기 땅을 보고 할머니를 만나서 지금의 이 땅을 계약하게 된 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게요. 나도 소름이 돋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그 할머니 떠나셨고 제가 그렇게 지금의 황만장의 위치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 밭이 되게 있는데 사실은 소나무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그 봄만 되면 자라는 뽕나무들이나 이런 쓸데없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는 진짜 한 1, 2년 사이면 진짜 쑥쑥 엄청 자라거든요. 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해 전부터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앞에 땅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기 때문에 소나무 사이에 막 숲풀도 우거지고 쓸데없는 나무도 엄청 많이 자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소나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잡목들은 이제 싹 정리를 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 동네 주민이 몇 분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안쪽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땅의 주인이 바뀌니까 땅이 화장을 새로 했네. 이렇게 원래 주인이 바뀌면 이렇게 땅도 모습이 바뀌면 더 예뻐지는 모습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전 주인이셨던 그 영감님이 얼마나 이 동네에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는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황만장에 오시면 그 화장실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화장실 앞에 옹벽이 돌담이에요. 돌담인데 그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돌담이 강에서 돌을 주워 올려서 하나하나 예쁘게 쌓은 돌이에요. 그거를 정말 반듯하고 예쁘게 일자로 쫙 해서 와, 이 돌을 어떻게 좀 멀다면 먼 강이거든요. 큰 돌도 있고 뭐 제 머리통만한 돌부터 제 몸통만한 돌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모두 저 강에서 주워 올려와서 이걸 싸셨을까. 그거를 동네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미령 곰탱이였대요. 별명이 미령 곰탱이. 처음에는 리어카로 실어 날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디서 썩은 저기 옛날 봉고차 있잖아요. 베스파 말고 베스타라는 옛날 그 봉고차가 있어요. 기아에서 나온 거. 그거에다가 뒤에 의자를 다 떼서 거기다 돌을 실어서 끌고 올라와서 그걸로 하나씩 돌을 싸셨대요. 그렇게 해서 돌담을 쌓고 거기 위에 지금 우리 화장실이 위치되어 있는 그곳에 원래 집을 지으려고 터를 만드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게 폭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다 집을 짓지 않으시고 그 옆에 지금의 카페 실내 그 황토벽 기와로 되어 있는 그 건물에 이제 지으신 건데 그 집을 혼자 1인 주택이에요. 그것도 그
홍천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면 동막리라는 곳에 흑벽돌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벽돌을 사셔다가 날라다가 자기가 그렇게 집을 혼자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 가다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중앙에 한 개, 이렇게 또 왼쪽에 그 황토 그 건물 바로 옆에. 근데 우리는 그 계단을 정말 잘 이용하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가 원래 비닐하우스로 하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우스는 그 계단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이쪽 황토 벽 쪽에 있는 계단만 이용하셨었고, 저쪽 맨 끝에 벽도 계단이나 가운데 계단은 만들어 놓으셨지만 쓰지 않던 계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 계단을 너무너무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쪽 캠핑 하시는 분은 그쪽 계단으로 해서 오고, 가운데로 또 들어가서 카페 매점에 오신 분들은 가운데 계단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와, 과거에 이 어르신이 미래의 날 위해 준비해준 이렇게 그 돌담에 옹벽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 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다 드리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인연이 되는 땅이, 인연이 있는 곳이 따로 있구나 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황만장인 황금박쥐 캠핑장 장소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 중간에 오늘따라 이렇게 스팸 전화, 광고 전화가 많이 와서 이야기가 몇 번 끊겨서 앞뒤 없이 막 두서없이 막 어디서 엉키고 막 이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잘 정리가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길고 해서 제대로 그냥 끊어 들으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지금 황만장의 그 위치나 부지는 저에겐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1차적으로 그때 땅을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가평 때 캠핑장을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고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캠핑장이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 많이 이제 깨달은 거죠. 가평에서 한 3년 정도 3, 4년 경험을 하면서. 뭐냐면 첫 번째로 가평에 있던 거기가 바람을 너무 많이 타는 바람골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타지 않아야 돼요. 정말 캠핑은 다른 것과는 달리 정말 바람을 많이 안 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물, 그리고 낚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물도 맑고 물이 상시 있어야죠. 가평에 있던 장소는 앞에 있는 계곡이 너무 좋은데, 비가 많이 오면 너무 물살이 세고, 비가 며칠만 안 오면 너무 말라서 계곡에 물이 너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는데, 홍천강은 뭐 물론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셀 때도 있지만 1년 내내 거의 평상시에 물량과 유속을 유지하고 있어서 카약을 타거나 뭐 낚시를 하거나 다슬기를 잡거나 뭐 물놀이를 할 때 너무 적합하죠. 그리고 홍천강은 일단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건 뭐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좋고, 두 번째로는 저희 그 위치가, 저희 마을 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맨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분이 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공자리라는 그 풍수지리 용어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배산임수 뭐 있잖아요. 뭐 뒤에는 산이 있고 가까운 곳에 뭐 앞에 뭐 물이 있어서 외부로부터는 보호를 받고, 뭐 유사시에는 뒤로 도망을 가거나 뒤에 있는 나무에서 먹거리라든지 뭐 땔감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다 해서 최고의 명당을 배산임수. 두 번째는 남양. 저희 그 토지가 정남양입니다.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게 남쪽이고, 남양, 배산임수.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바람이 안 타는 장풍합수. 그것도 다른 분이 알려줬어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풍합수라는 또 지역이 있대요. 바람이 불지 않고 뭐 이렇게, 그래서 목숨이 길어진다 뭐 이런 뜻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자궁자리라는 또 용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처럼 앞에 있는 강이 이렇게 감싸주고 주변에 있는 나무와 산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지역. 그래서 너무너무 모든 좋은 조건의 풍수지리와 위치와 바람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저에게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던 목숨을 살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도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발견을 해서 그때 신장암이었거든요. 신장암 3기인데 강원도 그쪽 토지로 와서 발견해서 바로 수술해서 살았어요. 근데 암이 3기였고 그 암 덩어리가 제 주먹만 했다고 했어요. 그때 비뇨기과 의사가 말로는. 근데 다행히도 전이 된 곳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암을 발견하자마자 뭐 우리 있잖아요, 뭐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쪽에 그런 병원, 큰 일명 우리나라 탑3 병원들 막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때 저의 암을 최초로 발견해준 그 강대 비뇨기과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지금 환자분께서는 병원의 그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수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강대병원은 바로 내일 수술이 가능하니 바로 입원하시자. 지금 뭐 다른 대학병원 알아보고 이러다가 한 달, 두 달 기다리다가 괜히 지금 전이 되어 있지 않은 암이 그 대동맥을 타고 딴 데로 전이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 빨리 수술합시다. 그리고 나도 제법 큰 병원에 있다가 이제 강대병원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그 아주 유능한 인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바로 수술 날짜 잡고 바로 수술해서 깨끗하게 수술을 완치됐고, 지금은 뭐 완치 판정 받은 지 한참 됐죠. 죽을 뻔한 목숨도 저를 살려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인연이 있고, 저에게는 아주 보물 같은 그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우리 라이더분들이나 캠퍼분들이 마음이 많이 편해진다, 많이 따뜻해진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제가 그 자연의 모습을 막 감추고 돌을 깔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조금 날카로워졌었어요. 돌처럼, 깔아놓은 돌처럼 마음이 날카로워져서 가시가 돋쳐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어쩌면 너무 뭐랄까, 어떤 분은 저 사람 배가 불렀구나 할 정도로 신경이 날카롭게 막 얘기했던 적도 있고, 지금 그 시간들을 후회하고 있고요. 지금 그 돌들이 모두 낙엽으로 덮이고 흙으로 덮이고 자연스러운 잡초로 덮이면서 다시 그 원래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 땅의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저의 마음도 다시 편안해지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팥세석을 다시 깔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의 땅을 발견했을 때 최초의 모습으로 다시 자연스러운,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될수록 또 그런 자연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맞는 곳이지 않나. 그리고 저도 그때의 마음의 초심이 저의 마음이 다시 통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유, 말이 너무 길었죠. 어느새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안산까지 왔네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 앞으로 한 7분 정도? 한 3.6km 가면 제가 목적지로 했던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먹고, 그리고 면허 시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껐다가 이따가 면허 시험장으로 이동하면서, 아니면 순댓국집 다시 거기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시험 보고 나왔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진입해서 똥통 잘 들어가고 딱 나와서 후진만 하면 쫙 되는데,
지난번에 0.03초 차이로 떨어진 게 이제 머릿속에 너무 강해서, 사실은 이 대형 견인은 그 똥통 들어갔다 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뒤에 트레일러를. 그거를 항상 매번 무사히 끝내놓고, 이번에는 후진으로 쭉 나오면 되는데, 너무 제가 지난번에 시간 촉박으로 떨어졌던 그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왔다가 90도로 꺾어서 허리 펴기를 잘 해준 뒤에 후진을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너무 빨리 하겠다고, 프로도 아닌데 딱 멈춰서 핸들을 끝까지 감고 또 끝까지 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막 감고 하다가 결국은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뒤로 후진하다가 선을 밟아버렸네요. 근데 마음 편합니다. 그냥 오늘은 접수 안 했어요. 다음에 언제 볼지.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는 사실 대형견이 대형 따면서 여차 같이 따두자 하고 도전을 했던 건데, 원래 한 번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너무 안타깝게 불합격을 하는 바람에 오늘 그럼 한 번 더 도전하고,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제 응시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욕심은 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시험 대기할 때 그 너무 심장 떨림이 어떨 때는 너무 좋아요. 그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것도 같고, 근데 이게 합격하면 그 아드레날린이 와 끌어올려서 빵 터져서 아주 흥분의 도가니로 가는데, 쫙 하다 탁 잡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똥통 들어갔다 나오면 여기 합격이거든요. 99%는 합격이에요. 근데 항상 맨 마지막에 안타깝게 떨어지니까, 그래 이게 지금 아직 나보고 하라는 그런 어떤 신의 뜻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냥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뭐 아쉽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당장 제가 트레일러를 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원래 올해 목표였던 건 대형이었으니까, 대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리고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6명이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보신 분 한 분 합격하고 나머지 5명 저를 포함해서 다 탈락했어요. 제가 5번째로 봤는데 저 떨어지고 제 다음에 6번째에 있는 분은 뭐 금방 떨어지시더라고요. 가서 따면 되니까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이번 도전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요. 머리카락이 좀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원래 2주 전부터 머리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자르려고 했는데, 오늘 어차피 황만장 휘니까 오늘 머리를 잘라야겠습니다. 가서 이제 미용실에 거의 다 왔고요. 머리를 자르고 다시 바뀐 모습으로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모습 잘 봐주세요. 머리가 많이 무거운지 어쩐지는 자르고 나면 아마 확 다르네 라고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머리를 다 자르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머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나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머리 길이는 그대로고 무거운 부분 숱을 좀 쳐서 되게 날아갈 것 같습니다. 머리는 엄청 가벼워졌고요. 좀 산뜻해졌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왁스랑 이렇게 발랐던 거를 머리를 감고 해서 머리가 좀 부시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원래 선생님이 항상 머리를 자르면 이렇게 머리에 좀 이렇게 헤어젤 같은 걸 발라주는데, 오늘은 안 발라주셨네요. 예, 집으로 들어갈 시간인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10년 동안 제 머리를 깎아주신 미용사라서 제가 가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스타일을 딱 알아서 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남자들은 미용실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잘한다고 하던데,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 머리 자르는 거를 귀찮아하죠. 머리카락 자르는 거를. 그래서 저는 머리 자르는 걸 특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찮아해요. 머리를 자르기 위해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나와서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좀 세상 제일 귀찮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머리는 뭐 자주 잘라야 뭐 한 2달에 한 번, 어떨 땐 3달에 한 번, 어떨 땐 막 4달 이상도 안 깎고 막 그러고 버티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한 분이 쭉 머리를 다듬어 주니까 그건 좋네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고, 머리를 다 잘랐더니 직접 담그신 김치라면 이렇게 파김치도 먹어보라고 주시고, 그리고 청양고추도 오늘 장을 보는데 뭐 채소가 너무 싸서 많이 사셨다면서 청양고추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밥 먹을 때 청양고추 2개는 한 끼 먹을 때 꼭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름은 청양고추인데 색깔이 약간 연한 녹색인게 많이 저거 할 것 같진 않아요. 매울 것 같진 않아요. 동가가 전화했네. 얘 떨어졌나 붙었나 궁금했나 보다.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라이더분들이 있어서 고맙네요. 떨어졌는지 붙였는지. 뭐 영상에 이미 아까 설명도 했지만 사실은 99%예요. 그 뒤에 똥통을 빠뜨리고 나오면 나머지는 뭐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건데, 99%의 어려운 걸 해놓고 마지막 1%의 심리적 압박감을 못 이겨서 핸들을 무지 꺾다가 라인을 밟아서 탈선으로 떨어졌네. 그래서 다음에 면허 시험을 보러 갈 때는 뭐 요령도 알고 왜 떨어졌는지도 알고 이제 확실하게 모든 걸 다 파악했어요. 이제 떨어질 수도 없어. 2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에 꼭 합격할 것 같은데, 이제 시즌이고 우리 라이더분들도 또 캠퍼분들도 황만장이나 황금박쥐 캠핑장으로 많이들 놀러 오셔야 되니까 이제 당분간 쉼이 없이 쭉 오픈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뭐 면허 시험 때문에 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어떤 집안일 뭐 이런 걸로는 쉴 수는 있죠. 네,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 오늘처럼 이 면허 시험만을 위해 하루 휴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